중요해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금융 진입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이 들어온다. 이게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이 융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국 주식에서 사는 비트코인이랑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거래소에서 사는 거는 진짜로 코인을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고요. 방금 펀드 같은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ETF가. ETF 상품은 그래서 실제로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실제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더 대중적으로 접하게 된다, 사람들이. 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투자 방법으로 가상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더욱더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증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인정되고 지금 이게 증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농협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외화송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주요 은행들이 리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로 암호화폐 결제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암호화폐 직불카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리플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끼리 하는 거는 여기 좀 뒤에 있으면 나오는데 금융 시스템과 화폐를 전면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날에 그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걸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그 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후루룩 떨어지고 막 뭐만 하면 후루룩 올라가고 막 그런 식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기자가 직접적으로 파월한테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 뭐 은행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파월이 제가 딱 그 파월의 답변을 듣고 리플은 진짜 조만간 100달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파월이 미국의 은행은 암호화폐를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아예 직접 이거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과 화폐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가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 1위, 2위로 21만 개, 19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달러 가치의 하락 그리고 안전 자산의 필요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통화 공급량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있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달러를 이만큼 많이 발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달러가 많아지면 자연히 1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를 해서 다른 안전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걸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칭 상품으로 실제로 국가에서는 금을 많이 사요. 금을 많이 사는데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인 금을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도 하고요. 핵심은 금융 강국 미국과 제조 강국 중국이 금과 같은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더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의 금 시세 상승을 되게 비트코인이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여기서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가상 화폐로서의 가치, 금융 상품으로서의 가치, 화폐 대체제로서의 가치,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투자를 해야만 한다. 할만하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 네. Must. 제가 너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디플레이션 화폐여서 뭐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반감기 때는 12,000원이었던 게 2024년 9월 5일에 7,72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가격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1억 3천이 됐다가 다시 500만 원이 될 정도로 리스크도 있지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거를 저는 EX에서 고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잘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뭐 쓰리잡도 알바도 해보고 직장도 다녔다가 뭐 자영업도 해보고 제가 결국에 여기에 오기까지에 대해서 예전에 자료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강의를 하다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김포에서 어머니랑 둘이서 배달 장사를 했어요. 배달 장사를 했는데 정말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빚을 갚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1,000만 원을 벌면 1,500만 원을 빚을 갚아야 됐거든요. 오늘은 울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울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울까봐 옆에서 놀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수익을 잘 낸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나왔던 거고.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예. 제가 2달 만에 제가 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2달 만에 된 그 과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방금 그 자료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거는 이따가 양선주 아유님이 스마트 차트 하실 거죠. 스마트 차트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 제가 방금 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사를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제가 잘 되는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샵인샵을 했었고, 샵인샵은 배달 한 가게에서 여러 개의 종목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라탕도 해보고, 냉면도 해보고, 낙곱새도 해보고, 국밥도 해보고, 중국집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장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았고, 그래서 오픈하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픈하면 신규라는 딱지를 이렇게 옆에 붙여줘요, 빨간색으로. 근데 그게 3달이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3달이 지나기 전에 맛집 랭킹을 무조건 1위씩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배달 단가에 대해서 이것만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한 그릇에 요즘에 순댓국밥 배달 어플 켜보시면은 순댓국밥 한 그릇씩도 다 배달을 해줘요. 한 그릇에 10,000원. 근데 10,000원짜리 하나를 팔면은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배달의 민족 자체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그릇을 팔면 중개 수수료, 배달료 다 빼고 저한테 원가 이런 거 빼고 남는 게 1,902원인데, 여기서 저는 아직 월세도 안 뺐고요, 전기세도 안 뺐고요, 공과금도 안 뺐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2그릇을 팔면 얼마가 남는지, 6,994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배달료 2번 갈 거를 1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고, 실제로는 2그릇 객단가가 국밥집 같은 경우는 10,000원 초반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세트 메뉴 같은 거를 잘 묶어서 팔았기 때문에 평균 객단가가 2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실제로 떨어지는 거는 1,272원이었고, 저는 이거를 제 빚이 아니고 저희 집안의 빚이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17시간을 주 7일 엄마랑 둘이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맛집 랭킹 1위 찍고, 배달 아저씨들 피크타임 되면 막 배달 20개씩 들어오니까 배달 오토바이 막 5개씩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평균 최소 못해도 100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23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빼면은 제가 1,500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제가 하루 17시간 주 7일을 일을 했단 말이죠.
여기는 너무 슬픈 얘기라 여기 얘기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이렇게 일을 해서 1,5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500을 내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게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었고 시설이랑 뭐 이것저것 공사한다고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 차트가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1,500만 원을 사고서 1년 전 제가 구독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1년 전에 제가 그때 차트를 구독을 하고 10,000달러짜리를 구독을 하고 2,500만 원으로 그러면 시드 운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현타가 왔던 게 제가 1년 동안은 장사를 하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부업처럼 수익을 내서 내가 가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코인을 해본 적도 없었고 주식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던 거였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분들로 인해 다시 한번 제가 코인에 마음을 붙이게 됐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찍는 동안 집중해서 보고 편집하면서 또 집중해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계속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계속 차트 생각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차트가 탁 눈에 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지금 3달 된 것 같은데 3달 만에 이런 수익이 아까 보여드린 그 수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을 때는 하루에 20% 30% 수익을 냅니다.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저희 여기에 어떤 영미 아유님이시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분이 계세요. 근데 자주 못 나오시다가 언제 한번 오시더니 제가 막 뒤에서 편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오더니 막 유튜브 편집하고 계세요? 저 유튜브 정말 계속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편집하네요. 그랬더니 업로드 해주시는 거를 정주행을 하고서 자기가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보면서 도움 받았던 거를 토대로 좀 많이 올리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서 영상이 길어서 그렇지 그게 길지만 절대 길지 않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일주일에 수익이 얼마나 나세요? 하고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3.8%가 수익이 나시더라고요. 하신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신데 3.8% 정도가 나시는데 그거를 20일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우리가 한 달 내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하루 평균 3.8%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 시드를 갖고 1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다 좀 여쭤보니까 3% 정도는 수익을 내세요. 처음에 좀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3% 수익을 내시면 여기 끝에 보시면은 80% 시드가 80%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을 넣었을 때 4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800만 원이 되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1000만 원을 넣으면 원금 플러스 1800만 이자.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방금 가게 보증금이랑 시설이나 이런 거 한 4천 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2천만 원 떼고 제가 2천만 원만 시드를 갖고 했다라고 하면은 3% 수익이 이렇게 금방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천만 원으로 3% 수익 한 달에 20일만 트레이딩 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에 800만 원이 2천만 원이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그 고생을 하고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한 돈이 1,600만 원이었잖아요. 채무 상환한 돈이. 이 생각을 하니까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게 수익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한 달 수익 되게 중요한 거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한 달 수익을 내지 못하면 바로 다음 달 집안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장사를 했었는데 이 계산을 꼭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 집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는
이제 35이에요. 35인데 경험이 많아졌어요. 경험이 많아진 게 이제 엄마가 아빠랑 헤어져서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무게를 딸이 짊어진 거예요. 근데 이 딸도 그 유튜브 편집을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게 방송국에서 이 편집 일을 조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바라볼게 이 아이의 삶을 20대에 방송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본인의 미래가 굉장히 밝았겠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벽에 계속 부닥치다가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배달업 식당에 가 있었던 거예요. 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식당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배달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장소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고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젊고 예쁜 친구가 그곳에서 막 짜장면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순댓국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조금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1일 날 이 친구를 엄마랑 둘이 초대를 했어요.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구독은 했는데 구독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구독을 했고 사고 파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니까 사고 파는 게 알아지니까 배달하면서 남는 시간에 트레이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낸 10달이 지나간 거죠. 3,000달러를 했었으니까 10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이 안에서만 이 EX만 하면서 저는 10달이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결과 선택이 식당에서 막 한 달에 1,500을 벌 때 저는 1,500을 벌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면서 실수도 하고 이러니까 벌었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저는 이 안에서 버티는 시간으로 10달을 보낸 거고 저 친구는 식당에서 엄마랑 둘이 이거 하면서 간간히 트레이딩 한 10달을 보냈는데 시간이 딱 지나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F1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00을 버는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배달이 완전히 멈추면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가면 엄마도 죽을 상 딸도 죽을 상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어서 와라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시스템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라라고 했을 때 가게가 안 나가니까 못 오는 거예요. 왜? 가게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을 찾아갔어요. 늦은 시간에 한 11시 이렇게 돼서 찾아가서 와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해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정도로 딱 됐을 때 여기는 오면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시도도 없는데 알바를 공장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공장을 하루 둘이 몰래 갔다 오더니 공장은 안 되겠다고 공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거는 병원비가 더 들게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왔는데도 이렇게 간신히 끌려온 사람들처럼 앞에다는 앉혀놨는데 미팅을 안 들어. 자. 새해는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해줘야 되니까 영상만 보고 있고 저는 옆에서 속 터지고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매일 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한 말이 유튜브를 해주려고 편집을 하려고 편집점을 찾다 보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렸어.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도구라는 걸 엄마도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앉아기 시작을 해. 앉아기 시작을 하고 새해는 트레이딩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불과 집중한 2달부터 A1을 가기 시작하고 A1을 가니까 어때요? 이제 주 400달러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서 그게 시드가 되고 그걸로 하루에 수익률 10%, 20%, 30% 내고 있고 이젠 차트가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시작을 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서 내가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